오늘은 미국 주식이 아니라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저는 한 달 전부터 계속 그 파운드리 동영상 찍을 때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파운드리가 진짜 내년에 대호황기예요. 저는 처음에 TSMC를 보고 있다가 뭐 매입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얘 올해 주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팹리스에 비해서 파운드리가 월등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지난 동영상 TSMC 제가 찍은 거 동영상 보시면은 되세요. 요거에 TSMC에 관해서는. 근데 저는 TSMC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내년 목표 종목으로 지금 정하고 있어요. 기사를 조금 더 볼게요. 2022년까지 장기 호황 간다. 저도 그 언제죠? TSMC 그 동영상 찍으면서 저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2022년까지다. 2022년까지다. 내년에는 무조건 사야 된다. TSMC 동영상 찍으면서 그 얘기 계속 했거든요. 이 기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이 사이클 2022년까지인데 주가는 내년까지 반영하겠죠. 2022년까지 이 디램이랑 반도체가 호황인데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니까 적어도 6개월은 선반영하거든요. 지금도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2022년까지 빅사이클이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잘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네요. 2021년 이 그래프를 볼게요. 노란색이 영업이익이에요. 빨간색이 PBR인데 PBR 그냥 주가라고 생각할게요. 주가. 2021년에 노란색이 갑자기 쭉 올라가죠. 여기 마지막 그 그래프 보면은. 근데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니까 적으면 6개월, 최대 1년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21년 한 중순 이후 말쯤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올라가겠지. 지금 내년 초까지. 요것도 좀 밑에 조금 더 볼게요. 블룸버그 자료네요. 지금 밸류에이션 보면은 저는 TSMC를 노리고 있었는데 물론 미국 주식이니까 그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당연히 제일 잘 나가는 게 있죠. 23이네요. 지금 밸류에이션. SK 하이닉스가 11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가 12밖에 안 돼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심하다는 건지. 아니 TSMC의 반도 안 돼요. 이게 말이 돼? 삼성전자가? 아 그래요. 지금 EPS 보면은 주당순이익 EPS 보면 하이닉스가 가장 높죠. 75. TSMC 8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30. 아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심하네. 엔비디아 미쳤죠. 지금 밸류에이션 55. 근데 대신에 이 EPS는 높긴 높네요. 68.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계속 얘기했지만 올해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워낙 폭등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고평가된 그런 상태예요. 다른 반도체 업체랑 비교해도 물론 뭐 팹리스랑 그 파운드를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다른 여기 퀄컴 같은 팹리스랑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인 거를 볼 수 있죠. 밑에 기사를 조금 더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큰손인 서버 업체들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얘네가 지금 재고 쌓기에 바쁘다 이거예요. 디램.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볼게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그 TSMC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뭔지 AMD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회사들 모여가지고 만든 지수예요. 이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코로나 회복 이후로 진짜 미쳤어요. 얘는 그 나스닥 기술주 조정 심할 때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조정 중인데 얘는 조정도 없어요. 조정하려고 하면은 내년 호황인데 다시 가야겠다. 조정하려고 하면 내년 호황이지 다시 가야겠다. 이런 상태 그냥 쭉 가는 거야. 쭉 이게 내년까지 이럴 것이다. 내년까지. 진짜 한 50번 얘기한 것 같네요. 저 동영상에서. TSMC 반도체 찍으면서도. 이런 상태예요. 삼성전자 리서치센터 자료를 조금 볼 건데, 자료를 보기 전에 못한 얘기가 있었네요.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 같은 복합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TSMC,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이런 순수 반도체 회사. 요거만 사시는 거예요. 복합 기업이 아니라.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 11월, 이게 언제죠? 11월 4일자네요. 이분 지금 애널리스트는 바이 의견 내고 있네요. 목표 주가 12만원. 아직도 12만원 안 돼요. 지금 11만원 정도죠. 그렇죠. 리스크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최근에 하이닉스가 인텔에서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잖아요. 낸드 사업부. 치킨 게임 하려고 삼성전자랑. 그렇죠. 이 낸드가 혹시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낸드가 뭐냐면은 컴퓨터에 우리 SSD 하드 쓰잖아요. 그게 낸드예요. 그게 낸드. 요렇게만 얘기할게요. 이 리스크가 뭐냐면은 인텔한테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는데 그 인수 금액을 줘야 될 금액이 내년에 7조 정도 돼요. 7조. 엄청난 금액이죠. 이걸 어떻게 줄 거냐. 자금 문제가 있겠죠. 근데 디램이 호황이에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거는
SSD 부분 인수하면 실적으로 낸드의 성과를 보여주던지 그 전에 D램 업황이 기대가 좋아져서 운영상 리스크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분 말씀이 맞죠. 지금 낸드 사업부는 계속 적자예요. 이 낸드가 적자를 낼 거면은 내년 D램 호황이니까 D램에서 실적을 내든지 지금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가도 그렇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주가를 볼게요. 11만 원 500원인데 D램 가격이 계속 치킨 게임을 하면서 껌값이 됐잖아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D램 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년에 빅사이클이 오면서 D램 가격 하락이 멈추고 다시 상승 곡선을 타겠죠. 그럼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SK하이닉스 주가도 올라갈 수 있겠죠. 현재도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내년에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면서 조금 경기 화랑기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때 되면은 코스피 지수도 3천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종목이 지금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